나는 그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머님의 말을 들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당장 나가.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10년의 결혼, 내가 쌓아온 재산, 그리고 가족이라 믿었던 환상.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머님은 나를 처음부터 싫어했다. 내가 IT 회사 CEO로서 성공한 여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남편은 그녀의 말에 따랐다.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으로 응답했다. 짐을 챙기는 내내 머릿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반복됐다. 어머님의 비아냥, 남편의 무관심. 그들은 내가 200억 원의 수입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는 걸 잊었나? 아니, 알면서도 그랬다. 집을 나서며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왜 나였을까? 내가 잘못한 건 뭐지? 결혼 초, 어머님은 나를 돈벌이 기계라고 불렀다. 남편은 그걸 웃으며 넘겼다. 이제 그 웃음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택시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켜고 내 재산 목록을 봤다. 회사 주식, 부동산, 은행 잔고. 그 모든 게 나 혼자 쌓은 거다. 그들은 그걸 이용만 했지? 그날 밤 호텔에 체크인하며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하지 말자. 그냥 잊고 살자.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어머님의 말이 맴돌았다. 너 같은 년, 그 말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천장은 차가웠다. 내 마음처럼.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다. 직원들은 이상한 기색을 느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오늘도 열심히 해요. 속으로는 다 달랐다.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SNS, 어머님의 일상. 그들은 이미 나를 지운 듯 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2달 나는 새 아파트를 구하고 일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 기억이 돌아왔다. 남편은 새 여자를 만난 모양이었다. 회사 동료가 슬쩍 말했다. 대표님, 그분 요즘 다른 분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서. 이 속으로는 불꽃이 타올랐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왜 그들이 행복해야 하지?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복수는 충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계획이다. 나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어머님의 재정 상태, 남편의 사업. 어머님은 남편의 회사에 투자했다. 그 돈은 내 돈이었다. 결혼 전 내가 빌려준 돈, 이제 그걸 회수할 때였다.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는 물었다. 재산 분할은? 나는 말했다. 모두 가져갈 거예요. 그건 시작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들의 실수를. 어머님은 사회 활동이 많았다. 자선 모임, 동창회. 나는 그 모임에 사람을 보냈다. 익명으로. 그분 아들 이혼 소식 들었어요. 소문은 퍼졌다.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상상했다. 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남편은 회사에서 압박을 느꼈다. 내 회사가 그의 주요 클라이언트였다. 계약을 재검토했다. 이 부분 문제가 있어요.
그의 전화가 왔다. 여보,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이제 여보 아니야.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 차가워졌다. 친구들은 걱정했다. 너 괜찮아. 나는 웃었다. 완벽해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게 나인가? 복수가 나를 파괴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들의 배신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다. 행동이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동향을 체크했다. 앱으로 추적하는 건 불법이지만 공개 정보는 달랐다. 남편의 링크드인, 어머님의 페이스북.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 웃음이 나를 자극했다. 왜 그들이 평안한가? 내가 고통받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다. 재산 분할 청구서예요. 빌려준 돈도 포함됐어요. 나는 서명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보내주세요. 그날 남편에게 우편이 도착했을 거다. 그의 반응을 상상했다. 당황, 분노. 전화가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법대로 하는 거지. 그는 소리쳤다. 너 미쳤어. 나는 웃었다. 아니, 이제야 정신 차렸어. 어머님은 모임에서 소문을 들었다. 그녀의 친구가 나에게 연락했다. 너무 과한 거 아니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님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는 과거의 세금 문제를 숨겼다. 공공기록에서 찾았다. 세무서의 익명 제보. 이런 경우 조사받을 수 있나요? 그들은 말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기다렸다. 결과가 올 때까지. 그 사이 나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매출이 올랐다. 250억 그 돈으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밤에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결혼식 날 어머님의 미소. 가짜였다. 남편의 맹세. 거짓이었다. 왜 나는 그걸 믿었을까? 나의 약함 때문인가? 이제 그 약함을 무기로 삼았다. 남편이 찾아왔다. 회사 로비에서. 화 좀 해. 그의 눈은 피곤했다. 나는 회의실로 데려갔다. 뭐, 그는 말했다. 미안해. 어머니가 강요했어. 나는 물었다. 그래서. 그게 변명인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와.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 한다. 아니, 나는 말했다. 이제 끝났어. 그 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어머님의 집에 세무관이 왔다. 그녀는 패닉했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이게 내 전처짓이야. 남편은 나에게 왔다. 멈춰. 나는 말했다. 증거 있어. 그는 없었다. 그냥 직감. 나는 부정했다.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그들의 불안이 나의 힘.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는 잃었다. 친구 하나가 떠났다. 너 너무 변했어. 그녀의 말은 아팠다. 정말 변했나? 거울 속 나를 봤다. 주름이 늘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다음 단계는 남편의 사업이었다. 그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내 지인.
계약 재고해봐. 나는 슬쩍 말했다. 그 지인이 움직였다. 남편의 회사의 압박. 가격이 안 맞아 남편은 스트레스 받았다. 그의 SNS에 불면증 포스트. 나는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왜? 후회인가? 아니, 상실감. 내가 잃은 나 자신. 세무조사는 예상대로 진행됐다. 어머님은 벌금을 물었다. 5억, 그녀의 자산이 줄었다. 남편이 도와줬다. 그의 돈으로. 그 돈은 원래 내 거였다. 이제 그걸 보는 게 재미있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위안.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어머님의 사회적 지위. 그녀는 동창회 회장이었다. 나는 그 모임에 침투했다. 가짜 계정으로. 과거 이야기 좀 해요. 누군가 물었다. 나는 익명으로 올렸다. 그분, 세금 문제로 소문은 불처럼 퍼졌다. 어머님은 모임에서 퇴출됐다. 그녀의 전화가 왔다. 처음으로. 너 지디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말했다.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끊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쾌감.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복수인가? 그들을 파괴하는 게 나를 채우나? 남편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클라이언트 이탈. 그의 직원들이 불만. 나는 지켜봤다. 멀리서. 그의 이메일 해킹은 하지 않았다. 대신 업계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 회사, 불안정해. 변호사가 말했다. 이혼 판결 임박했어요. 유리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날, 법정에서 그들을 봤다. 어머님은 늙어 보였다. 남편은 피곤. 판사는 말했다. 재산 분할, 원고 측에 그들은 항소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 나는 이겼다. 150억을 회수했다. 승리 후 나는 파티를 열지 않았다. 대신 혼자 와인 한 잔 마셨었다. 왜?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어머님의 눈물, 남편의 절망. 내가 만든 거다. 하지만 그게 옳은가? 도덕은 상관없다. 결과만. 그러나 밤에 악몽이 왔다. 내가 그들처럼 되는 꿈 깨어나서 나는 생각했다. 멈춰야 하나? 아니, 아직 아니다. 다음 타겟은 남편의 새 여자. 그녀는 모르던가? 그의 과거를.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 보냈다. 익명으로. 그 남자, 조심해. 증거 사진 첨부. 그의 외도 증거. 그녀는 헤어졌다. 남편은 무너졌다. 그의 친구가 말했다. 그 녀석, 우울증 같아. 나는 들었다. 그리고 아무 감정 없었다. 그냥 사실.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커졌다. 친구가 말했다. 복수는 끝없어. 그만해. 이 그녀의 말이 맞을까? 그러나 배신의 기억이 나를 밀어붙였다. 너 같은 년, 그 말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어머님의 건강. 그녀는 스트레스로 병원 갔다. 나는 알았다. 병원 기록은 아니지만 소문으로. 어머님의 병원 입원 소식. 심장 문제. 스트레스 탓 남편이 돌봤다. 그의 사업은 망해가고 있었다. 나는 지켜봤다. 이제 그들의 삶이 내 손에.
쾌감. 아니, 피로. 복수가 나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나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남편의 회사 인수. 내 회사가 제안했다. 합병 어때? 그는 거절했다. 하지만 선택지 없었다. 채권자들이 압박. 결국 서명했다. 그날 그의 눈빛. 패배. 왜? 그는 물었다. 나는 말했다. 너희가 시작했어. 그는 울었다. 처음 봤다. 어머님은 퇴원 후 집에 갇혔다. 친구들 떠남. 그녀의 삶, 고립.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 보냈다. 건강 조심하세요. 가짜 배려. 그녀는 읽고 분노할 거다. 하지만 무기력. 이 과정에서 나는 잃었다. 내 인성. 거울 속 나, 낯설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무서워. 그들의 말, 아프다. 하지만 상관없다. 복수가 목적. 그러나 밤에 자문한다. 이게 나인가? 배신당한 여자, 아니 복수귀. 남편은 새 직장 찾지 못했다. 업계에서 소문. 불신, 내가 만든 것, 그는 알코올의 의지. 그의 SNS, 어두운 포스트. 나는 봤다. 그리고 느꼈다. 약간의 죄책감. 하지만 사라졌다. 그들의 고통이 내 약. 변호사가 말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재판 마무리. 나는 자유. 하지만 자유인가? 마음의 짐, 복수가 가져온. 이제 그들은 바닥. 어머님, 병상. 남편, 실직. 나는 정상. 회사 번창. 하지만 속 빈 밤마다 그들의 얼굴. 왜? 복수가 끝나지 않아서. 나는 마지막 행동. 어머님에게 꽃 보냄. 쾌유하세요. 오 그녀는 거절. 남편에게 전화. 도와줄까? 그는 말했다.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 깨짐. 내 안 갈등? 도와야 하나? 아니. 그랬다간 의미 없음. 복수는 완성. 하지만 나 변함. 냉정. 감정 없음. 친구 말, 너 인간성 잃었어. 맞을까?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을 봤다. 병원에서. 어머님 침대 옆, 남편. 그들 눈, 공포. 나는 말했다. 끝났어. 그리고 나감. 이제 나 혼자. 복수 끝. 하지만 나인가?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